혹시 요즘 밥만 먹고 나면 더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식사 후 30분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그 행동들, 그것들이 장기와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범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앞당깁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대부분 편안함을 느낍니다.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느긋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TV를 보거나 잠깐 누워 쉬거나 산책 삼아 걷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일상이죠. 하지만 그 익숙한 행동이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심장도, 장기도, 심지어 뇌도 지금은 소화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되죠. 이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에는 장기 손상이나 혈압 이상, 당뇨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수명을 짧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워서 쉬는 게 왜 위험한지, 커피 한 잔이 왜 문제인지, 가볍게 걷는 게 왜 오히려 독이 되는지, 이번 이야기에서는 식후 30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숙하다고, 편하다고 매일 반복했던 습관, 그 습관의 이면에 숨어있던 의학적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압과 당 수치가 불안정해지는 시기에는 식후 30분의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건강은 대단한 실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부터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식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습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위를 망가뜨립니다. 식후에 잠깐 눕는 게 뭐가 문제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릴 땐 밥 먹고 낮잠도 자고 잘만 살았는데 뭐 어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소화기관, 특히 위장의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위산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때 식후에 바로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에 있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인데요. 눕는 자세에서는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위산이 훨씬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특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위가 팽창돼요. 위산이 식도를 압박하면서 올라오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목 뒤로 올라오는 신물, 그리고 만성적인 기침까지 유발되죠. 두 번째는 혈당 문제입니다. 식후 혈당은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때 눕게 되면 인슐린 작용이 지연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세 번째는 장 운동의 지연입니다. 음식물이 소장과 대장을 따라 내려가려면 몸이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 곧바로 눕게 되면 장 활동이 느려지고 결국 소화불량이나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내과 학회는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눕지 말고 앉은 자세를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위장 기능 저하와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 조언은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워서 쉬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바로 눕는 습관이 반복되면 위와 식도는 물론 간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습관 하나가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는 식후 30분 잠깐만 참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거나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사소한 실천이 당신의 위장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후 바로 운동.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 소화도 되고
살도 빠질 것 같아서 바로 산책을 나서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식후 30분 이내의 격렬한 활동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 위와 장으로 많은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심장은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소화기관은 음식을 분해하느라 바빠지죠. 그런데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도 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장은 동시에 두 군데를 돌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심장은 과하게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식후 바로 운동하는 행위는 심장 박동을 급격히 증가시켜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 변동 폭도 커지고 당대사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걷게 되면 복압이 높아져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식사 직후의 운동은 소화불량, 가슴 통증,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시와 달리 식사 직후엔 위가 팽창해 있는 상태이므로 단순 걷기조차도 위장에 압박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식후 최소 30분에서 4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한 후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소화가 끝나기 전에 하는 걷기는 소화불량과 혈압 이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후 운동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지금껏 해왔던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식후 흡연과 카페인. 위산을 폭발시킵니다. 식사 후 한 잔의 커피, 혹은 식사 후 한 대의 담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게 인생의 낙이지. 그 말 100번 공감됩니다. 하지만 식후 바로 섭취하는 커피나 흡연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흡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식사 직후 흡연은 공복 시보다 니코틴 흡수율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집니다. 이 말은 즉 같은 양의 담배라도 더 많은 독성 물질이 빠르게 몸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니코틴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급격히 촉진합니다. 이미 소화 중으로 예민해진 위는 이 자극에 쉽게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은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흡연자 중에 목이 자주 쉬거나 기침이 자주 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 역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사 후 위산이 이미 증가한 상태에서 추가 자극을 주면 위 내부의 산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속쓰림과 위경련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소화기학회에서는 위장질환 환자들에게 식후 1시간 이내에는 커피, 홍차, 콜라, 초콜릿 등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후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카페인이 개입되면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8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와 담배는 삶의 휴식 같지만 식후에는 독이 됩니다. 식사 후 커피는 1시간 이후에, 흡연은 가능하다면 그 자체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말없이 반응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다면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식후 습관이 만드는 병의 사슬. 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행동. 식후 바로 눕기, 식후 즉시 운동, 식후 커피와 흡연.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격을 입는 건 소화기계입니다. 식후 바로 눕는 행동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자주 역류하게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속쓰림이 아닙니다. 식도가 만성 자극을 받으면 발해식도라는 병적 변화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식도암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습니다. 식후 커피와 흡연 역시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막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상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받는 건 심혈관계입니다. 식후에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심장은 동시에 소화와 운동에 모두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부하가 커지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부정맥이나 흉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 식후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격렬한 움직임은 뇌로 가는 혈류를 줄여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분비계입니다. 식후 혈당은 누구에게나 오르지만 식사 직후 과도한 자극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제2형 당뇨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산 과다와 철분 흡수 저하, 소화불량과 변비, 간 기능 저하까지 작은 습관 하나가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습관들은 몸의 리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식후에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신체는 소화기관에 집중하기 위해 자동으로 다른 기능을 잠시 낮추고 소화효소를 분비하며 혈류를 위장에 몰아줍니다.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모든 장기에서 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식사 후 무엇을 하셨나요? 무의식적으로 반복한 습관이 몸속에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학적 근거로 본 식후 행동의 위험성. 그렇다면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후 눕기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의 연구진은 식후 30분 이내에 바로 누운 사람들과 식사 후 앉은 자세를 유지한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눕는 그룹은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이 무려 3배 이상 높았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밤사이 식도 역류가 심해져 수면질 저하까지 유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운동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식사 후 즉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과 식사 1시간 후 걷는 사람을 비교해 심박수, 혈압, 소화효소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식사 직후 걷는 그룹은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오르내렸고 소화효소 농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몸이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페인을 식후 30분 이내에 섭취할 경우 위 점막 자극이 크게 증가하며 위산 역류 증상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철분 흡수율은 카페인 섭취 후 40분 이내에 급격히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흡연 자체보다도 식후 흡연이 폐암 및 위장암 발생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사 후 니코틴 흡수율이 높아져 더 강한 독성 영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식후 행동 하나하나에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잠이 들기 어려운 밤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식후 30분
몸에게 소화를 위한 여유를 주세요. 그 조용한 시간 속에 건강이 회복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읽는 법. 우리 몸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못 듣는다는 것이죠. 식후 불편감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이미 몸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화가 안 됐나 보다, 요즘 체했나 보다, 이렇게 넘기고 맙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결코 한순간에 병들지 않습니다. 불편함은 이전부터 쌓인 습관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당신도 오늘부터 식후 습관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후 속쓰림과 신물. 가슴이 뜨겁고 목 뒤로 무언가 올라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식후 피곤함과 졸음. 식사 후 갑자기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진다면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화 효율이 떨어져 있다는 경고입니다. 셋째, 식후 어지럼증. 갑자기 머리가 핑 돌거나 눈앞이 흐려진다면 혈압의 불안정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에겐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넷째, 식후 가스참, 트림, 더부룩함. 이건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식후 움직임 부족 혹은 위산 과다와도 연결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진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식후 30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지금 이 행동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식후 3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회복과 다음 활동을 위한 조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리듬, 그리고 평생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식후 30분,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행동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식후 30분 동안 무엇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급격히 오르지 않게 도와주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받이 있는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기. 구부정하게 앉거나 비스듬히 눕는 것보다 허리를 세운 바른 자세는 위장과 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위산 역류를 예방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안정시켜줍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찬물이나 탄산음료는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법.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은 소화기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몸을 좌우로 살짝 비트는 스트레칭은 장 운동을 도와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기분 좋은 대화 나누기. 실제로 편안한 마음 상태는 소화 효율과 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식사한 경우라면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기분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 건강을 지켜주는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식후 30분이 누적되면 일어나는 기적. 우리 몸은 매일 새롭게 재생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실천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하루하루가 모이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후 30분의 시간을 올바르게 보낸 사람과 무심코 해치며 보낸 사람의 차이는 3개월 뒤, 6개월 뒤, 그리고 1년 뒤 건강검진 결과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위 내시경에서 염증 소견이 사라지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줄어들며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일본 후생 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식후 1시간을 안정된 자세로 보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염, 식도염, 고혈압, 수면장애 발생률이 최소 25%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후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해지고 기분의 안정과 긍정적인 감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식후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밤잠이 깊어지고 복부의 팽만감이 사라졌다는 체험자들도 많습니다. 이 변화는 대단한 약도 고가의 보조제도 아닙니다. 단지 습관을 바꾼 것뿐입니다. 몸은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단지 방해하지 않기만 해도 됩니다. 식사 후에 조용한 3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몸은 에너지 생산을 시작하고 면역은 회복되며 당신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알게 되셨다면 당신도 실천해 보세요. 식후 30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멈추고 조용한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단 30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기조차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건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당신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저 습관처럼 소파에 기대거나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30분을 몸과 마음을 위한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등을 곧게 세우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장은 고요해지고 심장은 다시 박동을 고르게 하며 필요한 세포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건강이란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크나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억해 주세요. 식후 30분. 그 시간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속 한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습관은 고칠 수 있고 건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조용히 응원합니다.